지난 2월 바로 이곳 지하철역 부근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당시 상황을 지켜봤다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한 할머니.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인공호흡하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저렇게 해서 환자한테 가서 정찰관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이제 확인했더니 심장이 아예 멈춰요. 아이고. 사인은 심장마비. 당시 현장엔 진수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된 일인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모습을 감췄다는 진수 씨.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여쭐게요. 코로나에서 이렇게 한 달까지 이제까지 이제 저희가 안치를 모시는데 사회상 이분들 때문에 이제 안치는 경우가 모자라게 있거든요.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 신고를 하고 본인 뭐 그런 걸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복지단체에서 이제 장례 절차 이런 건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는데 싫다고 하셔가지고 아들이 싫다고 한 거예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예. 그는 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걸까요? 진수 씨의 이웃들 역시 그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안 보인다 했더니 나 그쪽으로 갔대. 근데 너 얼굴 좋아졌다 이랬지. 그게 사우나하고 같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참 우울하고 좀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망 이후 확연히 달라졌다는 진수 씨의 옷차림. 저기 뭐야 아까 원피스 입고 지나가. 네? 치마 원피스를 입고 막 더 미친하고 다니더라고 아들. 어?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고 애들은 정상적으로 엄마 있을 때는 입고 다녔는데 아빠는 막 원피스를 입고 막 밑에 막 치마 같은 걸 또 입고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 이상하게도 약 2주 전부터 그가 여자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여자 옷을 입었네요. 어머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동네를 배회한다는 진수 씨. 여기 내가 금방 내려가는. 저기 있다. 찾았다.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이상한 옷차림. 이웃 주민들의 말대로 진수 씨는 정말 여자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진짜 여자요. 과거 어머니와 함께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그의 옷차림은 여느 남자들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머니의 사망 이후 이처럼 변해버린 걸까? 그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기요. 실례하겠습니다. 저기요. 실례하겠습니다. 저 MBC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MBC 됐죠? 없어요 할머니. 잠깐만 얘기 조금만 내려가세요. 몹시 당황한 듯 자리를 피해버리는 진수 씨. 어디론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 그를 뒤따라가 봤습니다. 진수 씨가 찾은 곳은 인근의 한 식당. 익숙한 듯 곧바로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자마자 음식을 주문합니다.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진수 씨.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우더니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건 그때였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진수 씨가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버린 겁니다. 또 다른 식당에선 커피 한 잔을 뽑아 나오는데요. 야, 이건 아닌데. 요새 지금 장사 진짜 어렵거든요. 예. 아유, 왜요, 진짜? 왜, 무서워서? 저번에도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가서 자주 오나 봐요, 이렇게. 어쩌다 여기 지나다니는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 민폐 왕으로 통한다는 진수 씨에게 다시 말을 걸어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마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마트 가서 먹을 거. 사달라고요? 야, 이것도 무슨 상황인가요? 제작진에게 음식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진수 씨.
마트에 들어가자 작심한 듯 과자와 음료수 등을 한가득 챙깁니다. 젓가락 몇 개 먹고. 음. 뭐 다 집어붓는데 그냥. 아이고야. 계산했는데. 네, 이것도 해. 싹쓸이 싹쓸이. 아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쇼핑 봉투를 들고 나가버리는 진수 씨. 다행히 제작진과의 대화를 허락하는데요. 그의 집에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뭐? 왜요? 지금 안이 어떤데요? 아이고. 집안 내부는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이고,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쓰레기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야, 집이 저 정도면 진짜 와. 혹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가 집이에요?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엄마 거야?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어머니 거예요? 집안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은 살아생전 어머니가 모은 것들이랍니다. 돈이 되는 폐지나 고물을 모아 팔기 위해서 집안에 쌓아둔 것이었다는데요. 지금 저게 4년 전 상황인 거죠? 아이고 세상에. 밥 해가지고 얼른 사줘. 응? 밥 있어야 먹지. 너무 더워. 악취와 벌레로 인한 이웃들의 항의도 수차례. 바퀴벌레가 맨날 집마다 생겨가지고 그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바퀴벌레 치워라 명령이야. 너는 내 집에 바퀴벌레 이게 걸리니 가는 얘기지.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도 이웃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답니다. 제일 옆집에서 제일 고생 많으셨어요. 냄새나고 바퀴벌레 뛰는 거죠. 벌레가 이것이 뭔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오랜 세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온 진수 씨.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저 음식들이 아이고. 다 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먹으면 음식을 안 냉장고에 되는데. 보관해야죠. 거기다 놓으면 차. 거기다 너무 차가워서. 밥솥에 아유, 밥과 반찬을 함께 보관해두고 대충 한 끼를 때운다는 진수 씨. 야. 이거 엄마 거. 엄마 물건 안 버려. 엄마 거야? 엄마 거. 남들에겐 쓰레기일지 몰라도 그에겐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아이고. 소중한 아이고. 물건들이랍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아끼는 건 따로 있다는데요. 근데 보니까 혹시 안에도 겹쳐 입은 것 같은데 맞아요? 알고 보니 여러 개의 여자 원피스를 겹쳐 입고 다닌다는 진수 씨. 그의 옷차림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도 입었네 진짜. 와. 혹시 몇 겹을 입은 거예요 이게? 6개인가 5개인가 엄마 입은 거다. 그가 입은 옷들은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왜 엄마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 엄마 생각. 엄마 보고 싶어. 어머니의 채취가 느껴지나요? 밖에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옆에 엄마 원피스를 입고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왜 엄마 원피스를 입으냐고 이거 뭐지 그러세요. 그러고 엄마 생각나서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했어. 엄마 생각나서 입었다는데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엄마 생각에 있구나.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옷을 입으며 그리움을 달랜다는 진수 씨. 이토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도 장례를 치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날 때면 진수 씨가 찾아온다는 곳. 벌써 한 달째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게요. 근처만 맴도는 진수 씨. 아유 안에라도 한번 들어가 보지. 엄마가 많이 들었던 노래인가 봐요. 무슨 노래예요? 여자. 어머니 잘 좋아하는 노래. 어머니 좋아하시는 노래 못 불러드려.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한 곳이 여자. 당신은 몰라요. 아유. 아, 그저 마음으로 어머니를 추모할 뿐 장례를 치를 순 없다는데요.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간 100만 원 업계가 돈이 없어서 못 치러. 빨리 장례 치렀으면 좋겠어. 아하. 실제로 냉동실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에요. 24시간이라 12만 원이고. 정상적으로 장례에 치르게 되면요. 네. 그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 발생되나요? 장례 비용은 한 380에서 400 정도. 마땅한 수입도 직업도 없는 그로서는 최소 700만 원이 드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데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기댈 곳 없던 그를 챙기는 건 이웃 주민들입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혼자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먹을 때 되면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냥 된장국 있으면 된장국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그렇게 해서 갖다 줘. 진짜 고마운 고마운 분이네요. 분들이네. 네, 그럼요. 어찌 보면 주변에 민폐만 끼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를 이처럼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걱정되나 봐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또 엄청도 부모를 이렇게 어머니가 죽고 나면 그렇게 찾는데 하물며 엄마를 잃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루 종일 진수 씨를 데리고 다니며 돌봤다는 어머니. 밥을 매일 주는데 버려서 먹고 안 하고. 사실 어머니는 진수 씨와 함께 종교 시설이나 무료 급식소 등을 전전하며 끼니를 해결했다는데요. 반찬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맨날 족치고 오늘부터 똑같은다고 나는. 당시 여든이 가까웠던 노모는 자신이 사망한 이후 혼자 지내야 할 진수 씨가 걱정스러웠는데요. 그 때문에 이처럼 공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답니다. 아. 하는 말이 미쳤어. 자식 때문에. 제가 똑똑한데도 뭔 걱정이요. 내일이 또.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진수 씨. 그를 돌볼 수 있는 가족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사망 이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진수 씨. 아이고, 참. 어머니가 알려준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가 향한 곳은 인근의 한 교회. 하루에도 수십 곳의 종교시설 등을 전전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쫓겨나기 일수. 어머니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를 반기는 곳은 어디에도 없겠죠.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예배 드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여기 못 들어와. 하지만 습관처럼 어머니와 오가던 곳을 배회하는 진수 씨. 교회에서 나눠주는 1,000원 남짓한 빈민 구제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 한 교회에서 돈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딱해라. 지적 장애를 가졌음에도 왜 진수 씨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이번 장애 등급 자체가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장애 등급이 몇 급 중증 장애여야 되거든요. 그게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서. 대신 관계기관의 도움을 얻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러줄 방법을 찾을 순 있었는데요. 그래요? 며칠 후 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오늘 어머니 장례식 하기로 결정됐어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아, 정말. 엄마,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이잖아요. 우리가 정장 준비했거든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난생 처음 정장을 입어보는 진수 씨. 그렇게 아들은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어머니를 떠나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려입으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네. 그날 오후 장례 절차가 이뤄지는 내내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는 진수 씨.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어머니는 이제야 지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단했던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진수 씨. 절 하셔요, 2번. 절 앉아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렀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그가 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게 앞으로 사실 계속 이렇게 구걸하고 공짜 밥만 먹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죠. 관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그의 자립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봐도 되게 더럽죠, 여기 집. 그죠? 그럼 치웠으면 좋겠죠. 집 한번 싹 치워요. 장기적으로는 좀 혼자 자립을 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먼저 주거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 다행히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 청소 업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뭐 버려야 되는지 뭐 안 버려야 되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버리지 말아야 될 것만 딱 말씀해 주세요. 엄마 옷, 엄마 거 한. 아휴. 어머니의 물건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겠다는 진수 씨.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됐는데요. 아유. 집안 가득 쌓여 있던 오래된 쓰레기 아유. 더미를 걷어내자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바퀴벌레들. 아유, 이건 뭐 진짜 더럽네요.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최악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청소 도중 진수 씨가 갑자기 달려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 잘못했나? 몹시 불안한 기색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막기 시작하는데요. 나무 위험하다고. 아이고. 큰일 나 진짜 떨어져. 안 하게. 알고 보니 어머니의 물건이 잘못 버려질까 봐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아이고. 다행히 진수 씨는 금세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청소 전문가 7명이 장장 5시간에 걸쳐 대청소를 진행한 끝에 드디어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게 똑같은 집이에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던 집이 이렇게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낯선 듯 집안을 유심히 둘러보는 진수 씨. 이곳에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네? 온갖 잡동사니와 뒤엉켜 있었던 가족 사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도와야 할 텐데요. 이분은 지금 사각지대에 있죠. 사실 어머니 살아 계실 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입이 좀 있어줘야 됐는데 그때부터 놓쳤단 말이죠. 네, 지적 발달 쪽에 3급이라고 하는 그 급수가 일상생활을 반드시 못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일상생활이 가능한 쪽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고 적응 훈련을 시키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진수 씨의 홀로서기를
실화탐사대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화탐사대에 도움을 요청한 어머니. 아이가 힘들어하고 저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삶이 너무 좀 막막하고 참담해서 아, 아들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다고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요. 제발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요 제발. 아들이. 아이고 세상에. 나를 죽여줘요 제발. 엄마기 때문에 당하고 살아도 되지만 그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정말 살고 싶지가 않거든요, 저도. 아이고 딱해라. 비참하죠. 진짜 삶이 비참해요. 아들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는데. 부모님이 TV를 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들이 다가와 어머니에게 말문을 엽니다. 좀 죽는 게 나아요, 진짜로. 이거 죽는 게 나아. 죽는 게 낫다고요, 진짜로. 몇 번 말해요. 아이고. 왜 그러지?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말을 무한 반복합니다. 아버지도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엄마 발동하고 싶어. 죽는 게 낫다고. 나 좀 죽지 않아줘, 제발. 아이고 저거 뭐.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진 않죠.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엄마한테만 아들. 그러네.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에 부모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니 자식 이러면은 아이고 살 수가 없죠. 아빠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울리지 마. 진짜, 진짜 좀, 진짜 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의 하소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이지만 엄마 그만하고 아이고. 도망가고 싶어요. 아이고. 진짜 엄마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아이 말대로 엄마 자격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안겨줬던 엄마라는 이름이 이렇게 힘겹고 버거워질지 몰랐습니다. 평소 집 밖에서 아들의 모습은 어떨까? 아르바이트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 저기 앉아 있는 친구가 아들인가 보네요. 몸도 좀 구부정하고 뭔가 힘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2시간 만에 아르바이트가 끝난 아들. 그런데 사장님이 그를 배웅해 줍니다. 아들이 지금 21살이라는데. 버스까지 태워주는구나.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해 보여요. 예. 의사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고 마냥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 무렵부터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걸음도 느렸고요. 앉지도 않았고 기지도 않았고 돌사진도 14개월 때 찍었는데 뒤에서 붙잡고 있어야 될 정도로 똑바로 앉지 못했고 의사인 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들은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렸다는데요. 딸이니. 10개월 때 혼자 쓰고 12개월 때 3발자국 2발자국 뛰고 15개월 되면 잘 걷는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교과서적으로는 그전까지 거의 쓰지도 못하던 애가 17개월 때 쓰면서 동시에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걱정 좀 했었죠.
저희. 말과 행동이 느렸던 아들. 중학교 때 문제가 터졌다고 합니다. 얘가 3월달에 토했어요. 토했는데 얘가 대처 능력이 없는 애라서 토하고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나 봐요. 이게 화장실 가서 왕따야 찐따야 저녁도 새끼 저리가 화장실도 못 가게 맞고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는 학교 안 가겠다고 여기서 처음으로 쿠션을 집어던지더라고요. 자기 학교 안 가겠다고. 요즘 엄마들은 다 문자를 보내갖고 얘를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30명을 저희 집에 다 불렀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밤새도록 김밥을 싸고 울면서 김밥을 싸서 애들을 다 먹이고 이 방방마다 게임기를 다 놓고 애들이 있는데 이 홈그라운드에서도 얘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결국 중1 때 자퇴를 하고 홈스쿨링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굉장히 잘하고 싶어 했고 사실 저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사회성도 없으니까 공부로서 좀 존재감을 키워주고 싶었고 사실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암 수술하고도 가르쳤어요. 2번의 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는 아이고. 항암 치료 중에도 아들 공부를 놓지 못했습니다. 건강보다 아들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의 다 가르쳤고 검정고시도 다 거의 다 만점 맞았고 학습적인 기능은 지능이 정상이라고 보나 이 사회적인 지능 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학업은 이어갔지만 아들은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남의 슬픔을 못 느끼는 거, 그러니까 느끼면서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솔직히 그건 엄마로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사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아들의 이상 행동은 최근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별표가 이렇게 액팅한 날이에요. 어머님한테 죽여달라고 한 날. 10번이에요. 어제는 제가 동그라미를 못 쳤는데 연달아 3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땐 메시지로 괴롭히는 아들. 저 오늘 죽을 거예요. 저 오늘 죽을 거예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아플까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속이 어떨지 정말 참.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어머니. 속이 까맣게 타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이고 참. 늦은 오후 아들이 외출에 나섰습니다.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죠? 아들 곁을 지켜주는 이들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3년째 함께하고 있는 멘토 형들입니다. 뭐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댄스 뭐 다른 것도 다니고 싶고 아니면 뭐 배우고 싶은 거나 요리? 요리 배우고 싶어? 옛날에도 요리 배웠지 않았어? 저는 괜찮은데 안 만드는 게 그 서비스가 안 좋아. 멘토 형들에겐 순한 동생인데 어머니 앞에서는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걔가 확 변한 모습을 봤거든요. 그거 진짜 걔가 덩치도 없는 게 아니라서 그때 조금 약간 이거 진짜 날 수 있겠다 약간 그거. 실제로 어머니가 맞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폭주는 멈출 줄 모르고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조용히 넘어가질 않습니다. 야, 주변이랑 계획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나나 진짜. 엄마한테 지금 죽여달라고 하는 게 몇천 번도 넘잖아. 엄마가 어떻게 하고 빠졌네. 아이고. 매일같이 겪는 일이지만 매번 가슴이 무너지는 어머니. 무너지죠. 그래도 아들인데 예. 포기할 수 없잖아요. 대체 언제쯤 이 악몽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도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2년째 제자리인데요. 죽여달라 이런 건 가장 극단적인 단어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본인 나름대로는 이렇게 나 힘들다고 외치고 있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네, 저도 뭐 안 힘든 건 아니었는데 저보다 집사람이 천달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제거할 때까지. 아들은 왜 그러는 걸까? 본인에게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거 진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혹시 죽고 싶다거나 죽여달라거나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왜 죽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상으로 준비시켜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회원이 저한테 괴롭히고 언어를 지어내고 원인은 있네요. 자신에게 향하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아들. 상처는 분노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났어요. 그 지금 어디에다 놓은 겁니까? 다니던 병원에다가 총 11건 넣었어요. 근데 자기한테 약간 다 비아냥거렸다고. 피의식.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벌해달라고. 보통 민원 넣는 내용들하고는 좀 다르긴 하네요. 아, 선생님 뭘 우리 하는 거야 진짜로.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좀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엄마가. 엄마는 할 수 없어. 꼭 처벌하라고요. 그런데 왜 상처 준 사람들을 어머니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능력자인 것 같아. 뭐든지 다 가능하게. 엄마가 그만큼 믿는 거죠. 저한테 말 아무나 선생님한테 뭐라고 저한테 나한테 이러는 선생님. 엄마는 만능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어머니에게 어느 날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아들.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습니다. 과연 아들이 죽여달라고 하게 된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최면으로 아들 진짜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들으려고. 게임 좀 했다고 요리한테 게임 했다고 게임한테 시켰어요. 아 게임 좀 했다고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수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구나. 거의 평생을 엄마하고 한 단위로 한 유니트로 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엄마가 내 편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깨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그 정신적인 충격이 됐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엄마한테 엄마가 내 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이제 그런 그 심리를 모르고 어머니와 아들의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가족 심리극을 통해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현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우리 가족들은 각각 뭔가 할 이야기가 조금씩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거든요. 본인도 그런 할 이야기가 좀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아들. 우선 아들이 평소 느끼는 감정들을 골라보기로 했는데요. 슬픈. 아들의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단어 카드를 선택했군요. 그러니까 왜 날 태어나게 했냐고! 얘 지금 죽여줘! 미안해. 얘 지금 죽여달라고! 미안해. 너가 자꾸 그런 얘기를 어머니는 지켜보기가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그러겠는데. 아들이 어머니 역할을 해봅니다. 집에서 근데 아들을 자꾸 죽여달라 그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새로운 괴로우세요?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괴로운 심정을 아들이 이렇게 알아준 게 처음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요. 야, 이거 힘든 거 아는데. 힘든 거 알아. 엄마는 너무 대견하고 아유. 사랑해. 내가 용기를 내보자.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미움으로 꼬여 절망에 갇혔던 아들. 오늘 한 발짝 내디딘 용기로 인해 희망을 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 그건 나아서 최대한 노력해야 돼. 내 마음을 풀어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용기 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그게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작은 삶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게 제 소망인 거죠. 어머니와 아들은 힘겹게 뗀 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함께 가는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